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들어오는 거와 위에서 내려오는 것까지도 했고, 이게 여기에 센터에 있단 말이죠. 여기 안에서 세로 기준으로 다 센터에 있으니까 온라인 아이템스도 쓰게. 클릭을 하면 얘 다시 클릭하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걸 계속 보겠다는 거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옆에 거 클릭하면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어디에 해야 되냐면 얘 구현할 거라고요. 숫자 8이라는 게 요 아이콘 우측 상단에 있답니다. 그럴 용도로 우리가 HTML에 요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얘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도록 CSS를 작성해 주세요. 이 부분에 CSS를 작성해 주십시오. 지금 8이라는 숫자가 여기 상단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구현한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쓰는 방법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먼저 보여줄게요. 자, 일단 지금 누구한테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이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가 지금 화면에서 누구예요? 예, 아이콘이란 말이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이 페이지가 기준이고 얘가 우측 상단에 만들어지는 게 앱솔루트라고요. 자, 마이 페이지에는 이미 CSS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포지션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될 거니까 기본값이 아닌 거로 되어 있으니까 기준이라고요. 얘의 before나 after로 만들고 해볼게요. before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8이라는 숫자를 적어 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직접 적으면 어떻게 되나 보려고요. 8이라는 숫자를 적어줬고요. 이렇게 하고 화면을 보면 당연히 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저 8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아이콘의 우측 상단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포지션을 주겠다고요. absolute. 그럼 기준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 A 태그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 A 태그는 아까도 확인했다시피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게 있으니까 얘가 기준이 된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있고 우측 상단에 있다라고 하니까 포토샵에 가서 크기를 확인을 해보지요. 컨트롤 클릭해서 요소 찾았고요. 크기를 확인해 보면 13에 13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바깥쪽에 스트로크가 있어요. 1픽셀에 요 색깔로 있습니다. 줘보겠습니다. 13에 13으로 할게요. 동그라미로 나와야 되니까 보더 레디우스를 줘야 되겠죠. 보더 레디우스 주고 테두리가 있대요. 보더 포토샵에 카피해온 거 넣어줬습니다. 이게 우측 상단에 살짝 삐져나간다라고 하니까 얼만큼 삐져나갔나 대략 확인을 해보면 아이콘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우측 상단 한 요만큼 반 정도 나갔다라고 할까요? 반 덜 나갔네. 약 5, 6픽셀 정도 받고 나갔군요. 오른쪽으로 6픽셀 위로 6픽셀 이렇게 하겠다고요. 해서 있고 폰트 사이즈 좀 줄게요. 폰트 사이즈 글씨가 너무 크군요. 8이라는 폰트 사이즈가 9픽셀이네요. 9픽셀 아이고 폰트 사이즈 9픽셀 줄게요. 하고 가운데 있어야죠. 그 안에 가운데 TA C 라인 하이트 얘가 크게 몇이었지? 13픽셀 해서 정 가운데 오게 하시고 백그라운드가 있죠? 백그라운드가 뒤에 여기 숫자가 지금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안 채워져 있으니까 백그라운드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그라운드가 뒤에 있는 저 컬러와 똑같은 색깔로 주시면 되겠죠?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있다고요.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저 숫자 컨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숫자 8은 만약에 이게 장바구니라고 치고 장바구니에 사용자가 상품을 더 담으면 우리가 HTML DB를 통해서 HTML에 여기에 숫자는 바꿀 수 있지만 DB나 얘를 통해서 CSS 안에 있는 이 숫자는 못 바꿔요. 바뀔 수가 없다고요. 저 숫자는 누굴 받아와야 돼? HTML에 있는 숫자를 받아오게 해줘야 된다고요. HTML에 이 A 태그에 뭐를 받아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속성 중에 데이터 카트라는 속성을 가져오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쓴다고? 여기에다가 attr 해서 attribute 중에 이름이 뭐인 거? 데이터 카트에 있는 걸 가져와서 여기에 컨텐트로 넣어줘 라고 한다고요. 그래야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해야 여기에 8이라는 숫자를 안 적어도 여기가 만약 9로 바뀐다라고 하면 저 9라는 숫자를 받아와서 CSS 요 자리에다가 뿌려주고 브라우저 하면서 보면 이렇게 9로 바뀌어 있는 거라고요. 자, 이제 jQuery를 이용해서 얘를 클릭하면 지금 메뉴가 쓱 들어오고 다시 클릭하면 나가게 해주세요. 요거를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해 주십시오. 자, HTML에 가서 body에 임시로 넣었던 이 액티브는 지워주세요. 브라우저 하면 그럼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누굴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쓱 나오도록 jQuery를 작성해 봐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CSS 설계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 이걸 클릭하면 body에 뭐가 들어오게끔 여기에 active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있으면 빼주고 없으면 넣어주는 토글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main.js에 가서 이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대로 카피를 해서 누구를 클릭하는 겁니까? 메인 헤더 안에 누구죠? 클래스명 토글이군요. 메인 헤더 안에 클래스명 토글, 메인 헤더 안에 클래스명 토글. 얘를 클릭을 하면 누구한테다가 body에다가 액티브를 넣다 뺐다 해준대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 타이밍이 뭔가 좀 어색해요. 얘가 본문이 움직이는 과정이 지금 안 보입니다. 파이어폭스에서도 볼게요. 그러니까 밀리는 과정이 안 보인다고요. 클릭을 했을 때 바로 그냥 얘가 픽스드 돼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이게 내용이 그대로 밀리는 느낌이 없어요. CSS에 가볼게요. 지금 바디가 움직이는 과정이 안 보이는 거니까 바디에 가볼게요. 바디에 트랜지션이 있는데 얘가 바디에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레프트 값을 바꿔 라고 해줬어요. 그러면 레프트 값을 한번 0을 줘볼게요. 포지션도 살려보겠습니다. 포지션 렐러티브에 살려주고 레프트를 0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네, 이제 밀리는 과정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해서 파이어폭스도 볼게요. 네, 잘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만 더 볼게요. 얘가 손가락 모양이 안 나와요. 토글에 가서 손가락 모양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만큼이 넘쳐있네? 모바일 토글로 보고. 얘는 없는데. 100% 맞고. 카로스크립 왜 생겼지? 너비를 자, 여기 바디의 너비도 똑같이 일치시킬게요. 지금 옆에 스크롤바 영역 때문에 크기가 살짝 틀어지니까 스크롤바 영역까지 다 쓰는 너비로 똑같이 맞출게요. 우리가 어사이드가 움직일 때 어사이드가 이렇게 80VW만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바디도 오른쪽으로 80VW만큼 이동하는 걸로 단위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스크롤이 생기지 않습니다. 되었습니까? 바디에 액티브가 있을 때의 위치 단위를 %가 아니라 VW로 바꿔주시고 토글에 가서 손가락 모양 나오게 할게요. 메인 헤더 안에 토글 얘한테 가서 커서를 포인터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손가락 모양이 나오게 해주세요. 네, 손가락 모양이 나오게 했어요. 근데 어차피 핸드폰에서는 손가락 모양이 개념이 없어요. PC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들어오는 거와 위에서 내려오는 것까지도 했고,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핵심은 바디에다가 미리 클래스명을 넣어 놓고 얘만 jQuery에서 컨트롤을 한다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서 그림이 크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찍어뜨면 여기 이 좁은 너비 안에서 내용들이 찍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바디의 너비를 다 안 써서 그렇습니다. 바디에다가 너비를 줄게요. 100% 줘보시겠습니다. 바디에 가서 너비를 100% 줘보세요.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봅니다. 새로 고침했고요. 이제 얘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밀리는 게 구현이 된다고요. 크기가 찍어지는 게 아니라 파이어폭스에서도 볼게요. 파이어폭스에서도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너비를 다 줬어요. 왜 너비를 줘야 되냐면 픽스드로 바뀌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디 액티브가 있을 때 우리가 픽스드로 바꾸면서 레프트 값만 줬지 너비를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너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끔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 페이지는 다 된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 페이지의 핵심 페이지는 어디에 있냐면 다른 페이지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어디가 있냐면 카드 뷰와 그리고 리스트 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이다가 카드 뷰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게끔 페이지를 다르게 짠다는 게 아니라 페이지 하나 가지고 리스트 페이지라는 하나 가지고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걸 작성을 해보려고요. 이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페이지를 그냥 따로 만들면 엄청 쉬운 거지만 쇼핑몰들은 보통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가 바뀐다고요. 그거를 이게 핵심 페이지니까 이거를 구현을 해볼 거예요. 나머지 뭐 프로필 페이지나 이런 건 사실 구현할 게 별로 없고요. 프로덕트 페이지도 별로 구현할 게 없습니다. 그냥 보고 하면 되지만 얘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같이 해볼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는 잘못해서 카드뷰를 먼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리스트뷰와 카드뷰를 보이는 식으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이번에 만들어 볼 페이지는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자, 왼편에 있는 게 지금 원료본의 페이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클릭했을 때 왼쪽에 어사이드가 나오는 것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룩북이라는 얘를 클릭을 하면 이게 카테고리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스트 페이지. 얘를 클릭하면 왼쪽에 하면 요거와 같은 게 나오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카드 뷰의 모습이에요. 카드 형식으로 보는 모습인데 왼쪽에 리스트 뷰를 클릭을 하면
이 페이지의 URL이 바뀐 게 아닙니다. 페이지의 URL은 계속 리스트 HTML이지만 CSS를 이용해서 미리 다 설계를 해놔서 애초에 열었을 때는 이 페이지처럼 보이지만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게끔 바꿔 볼까 합니다. jQuery로는 우리가 요 리스트의 부모에다가 클래스명을 리스트뷰 또는 카드뷰라는 것만 넣어놓기만 하면 이렇게 바뀌게끔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jQuery에서는 클래스명만 추가하고 삭제하는 걸 할 거고 CSS가 모든 열일을 다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어떤 거부터 짤 거냐면 리스트 페이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먼저 만든 다음에 그러고 특정 클래스명이 있으면 얘처럼 나오도록 CSS를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리스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코드 가보겠습니다. 인덱스 HTML을 그대로 세이브 에즈 해서 리스트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리스트 페이지는 얘가 없어요. 요 위에 어사이드의 메뉴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뒤로 가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 다음에 그냥 바로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인덱스 HTML을 세이브를 하죠. 리스트 HTML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즈에서 리스트 HTML을 할게요. 자, 인덱스를 리스트 HTML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주셨으면 제목부터 바꿔 볼게요. 이제 코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세이브 에즈에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자, 타이틀은 룩북의 리스트 페이지라고 할게요. 리스트. 앞에 어쨌든 어떤 페이지다 라는 걸 먼저 써주고 뒤에 큰 카테고리의 제목을 넣겠습니다. 되었으면 이 페이지에서 다른 거 다 그대로 쓰고, 자, 얘가 이 리스트 페이지엔 뭐가 없냐면 어사이드가 없다고요. 어사이드를 지울게요. 어사이드 딜리트. 어사이드 바로 딜리트 하고 헤더에서도 헤더의 모양이 좀 달라요. 지금 디자인을 보면 우리가 만든 건 뉴스 피드 이 페이지였는데 이 페이지에선 어사이드를 여는 거 제목 검색이 있지만 서브 페이지로 오면 다 없다고요. 뭐만 있어요? 뒤로 가기와 제목만 있다고요. 이렇게 남기고 지울까 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봅니다. 자, 어사이드에서 뭐가 없다라고 하냐면 얘는 이 자리는 이제 뭐로 바뀔 거냐면 뒤로 가기 버튼으로 바뀔 거예요. 뒤로 가는 버튼 요 모양으로 바꿀 거라고요. 그리고 제목이 있고 검색이 없어요. 검색은 지우겠습니다. 서치는 지워주세요. 자, 여기에서 뒤로 가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폰터썸 버전을 470 버전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 470 버전에서 뒤로 가기 버튼은 폰터썸에 가주시고 제일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올드의 버전에서 47 버전이 있습니다. 폰터썸에 접속하시고 왼쪽 하단으로 들어와 주세요. 아이콘에 가서 레프트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왼쪽. 그러면 얘를 쓰겠습니다. 쉐브론의 레프트 얘를 써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카피할게요. 카피하셨으면 HTML에 가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뒤로 가기가 됐고요. 클래스명도 하나 좀 넣을게요. go back 해서 클래스명을 하나 넣읍시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jQuery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 뒤로 가게끔 하려고요. 이렇게 하거나 또는 지금 얘를 어차피 모든 페이지에서 하면 좀 볼게요.
이 페이지는 뎁스가 하나뿐이 없어요. 잠깐만요. 상세화면 좀 볼게요. 저기서 상세로 들어가면 얘로 나오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 뒤로 가기, 만약에 지금 리스트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여기 상품을 누르면 요 페이지로 오는 거라고요.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갈 걸로 예상합니까? 홈으로 가는 걸 예상합니까? 아니면 이 카테고리 페이지로 갈 걸 예상합니까? 지금 이 상세 페이지까지 왔다고요. 상세 페이지에서 만약에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갈 걸로 기대가 되냐고요. 리스트 페이지로 와야죠. 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고백을 누르면 브라우저에는 사용자가 클릭해서 이동을 하면 그 히스토리가 차곡차곡 저장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기가 되는 거라고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뒤로 가는 걸로 구현을 할게요. 그러면 별도로 A 태그로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느 페이지에서든 얘를 클릭을 하면 홈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A 링크로 그냥 해버려도 돼요. 물론 상세 페이지에서 얘를 클릭하면 리스트 HTML로 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고, 제목 넣지요. Everyday Items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제목 넣어 주었고요. 검색이 없죠? 검색은 지우겠습니다. 폼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헤더가 마무리가 됐어요. 헤더의 이너 안에 뒤로 가기 버튼, 제목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제목은 가운데 오라고 우리가 CSS를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별도로 할 거 없을 거고, 얘도 토글이라고 했었나? 얘는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헤더가 마무리되고 메인으로 가볼게요. 자, 메인에는 디자인 한번 볼까요? 자, 메인에는 지금 보면 여기로 하려고 했더니 이거 말고 얘가 하나 더 있어요. 그죠? 크리스 오설리반이라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어디까지로 볼 거냐면 헤더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메인은 여기 이렇게 간격이 사방에 있고 배경색이 있는 거 안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헤더는 밑에 얘가 지금 섀도우도 살짝 있대요. 이 섀도우가 메인에도 있었나 좀 볼게요. 메인에서도 6의 섀도우가 있었군요. 아래쪽으로 한 칸 정도의 섀도우가 있었어요. 그럼 똑같은 컨셉으로 헤더에다가 섀도우를 주면 되니까 헤더 안에다가 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HTML로 가볼게요. 헤더가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div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어요. 이 내용이 모든 페이지에 똑같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여기 지금 서브 페이지입니다. 프로필에도 얘가 있긴 있군요. 재볼게요. 프로덕트에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얘는 할 게 없겠고, 자, 그럼 여기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헤더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작성할게요. 서브 헤더의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다, 설명이라고 해서 서브 헤더의 DESC라고 할게요. 자, 서브 헤더의 DESC, description이라는 이 div 안에는 디자인 다시 한번 보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디자인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타이틀들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들이 있는 거예요. 원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이렇게 넓으면 지금 이미지는 요 왼쪽, 잠깐만요. 디자인 좀 볼게요. 디자인은 얘가 왼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어쨌든 왼쪽에 치우쳐 있게 해서 이미지와 설명은 왼쪽에 치우쳐 있고 아이콘들은 오른쪽에 치우쳐 있게끔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크게 몇 덩어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미지, 설명, 그 다음에 우측에 버튼 해서 3개로 나눌게요. 이미지가 있고요.
설명들이 두 개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거를 앞부분에서 했던 적이 있나 좀 볼게요. 다시. 예, 여기에서도 똑같은 컨셉으로 두 개를 묶었던 적이 있죠. 인덱스 HTML에서 얘를 했던 적이 있으니까랑 그거랑 똑같이 구현을 할게요. 여기에서 인덱스 HTML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인덱스 HTML에서 리스트 부분에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고요. 이 부분이 그대로 카피해 오려고요. 리스트 엽니다. 자, 리스트를 열면 지금 이미지와 타이틀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 이미지는 지난 시간에 레티나 이미지가 반영되게끔 데이터 A2X에서 2배짜리 픽셀 레티오가 1일 때는 얘가 나오고 2일 때는 2배짜리 이미지가 나오라고 했던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DIB부터 이미지까지를 그대로 카피할게요. 패널의 헤더까지 카피하시면 안 돼요. 패널의 헤더는 파란색 배경 안에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거였으니까 걔는 카피하지 마시고 인덱스에서 얘를 카피합니다. 리스트 페이지에 다시 갈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십니다. 자, 타이틀 포토샵을 참조해서 바꿔주시죠. 크리스 오설리반 넣어주시고 라스트 업데이트 2hours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만들었고 그 다음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리스트 뷰와 카드 뷰를 볼 수 있는 토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살짝 복잡해요. 왜 복잡할 수밖에 없냐면 이 오른쪽에 나오는 거 완료본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완료본을 보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카드 뷰라서 카드 뷰가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시 왼쪽에 리스트 뷰를 클릭하면 리스트가 파랗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그림이 조금 잘못됐네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좀 잘못됐나 봐요. 자, 이미지 폴더에 가보실까요? 이미지 폴더에 가보시면 큰 화면으로 볼게요. 얘입니다. 얘도 2배짜리가 있고 그리고 그냥 정배열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 회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해 놨다고요.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의 배경이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 배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는 PC에서 만약에 접속했다면 그게 리스트를 클릭하는 버튼이든 카드 뷰를 클릭하는 버튼이든 간에 이 PNG 파일을 배경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배경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위치를 바꾸면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아래쪽 파란색 부분이 보이게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수정해서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요거 하나가 얘의 배경이라고요. 이게 링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링크든 링크가 아니든 그 상관이 없죠. 어쨌든 얘 배경으로 처리를 하겠다고요. 요거 두 개가 묶어서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묶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 안에 A 태그 두 개를 만들겠다고요. 만들어 봅니다. 리스트에 토글이라고 할게요. 그 안에 A 태그가 두 개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A 태그 두 개가 있는데 이 A 태그 두 개의 배경이 아까 그 이미지 폴더 안에 얘라고요. 자, 하나는 맨 처음에는 어떤 게 활성화가 되어 있게끔 짤 거냐면 열자마자는 이 카드 뷰가 활성화되어 있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카드 뷰에다가 이 두 번째 거에다가 둘 다 똑같은 클래스명을 일단 넣겠습니다. 클래스명은 둘 다 똑같은 거. 얘는 어차피 A에다가 리스트글 안에 A에다가 하면 되니까 클래스명은 얘는 리스트의 btn이라고 하고요. 얘는 클래스명을 카드의 btn이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열자마자 얘가 on이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클래스명을 제가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리스트 btn이 할 역할은 열자마자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이 보이게끔 요 이 부분이 보이게끔 하겠다라는 거고, 카드 뷰에 ON을 해놨다라는 건 ON이 있으면 아래쪽에 파란색이 보이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에서. 그럼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클래스명을 뭐만 넣었다 뺐다 해주면, ON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얘가 파랗게, ON이 여기에 있으면 이 녀석이 파랗게 하게끔 CSS를 짜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글씨 넣지요. 됐습니까? 지금 카페24의 쇼핑몰 데모로 나오는 거에서 페이지 하나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모든 최근에 모든 쇼핑몰들은 다 얘가 있다니까요. 모바일 버전에 얘가 있다고요. 거의 99%의 사이트들이 다 얘가 있어요.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지금은 어떤 레이아웃이랍니까? 요 레이아웃이래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거를 사진을 위주로 보는 걸로 바꾸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격자 무늬로 하면, 리스트 무늬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짜 있다고요.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쇼핑몰 지금 3차 모바일 쇼핑몰에도 이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얘는 지금 5개나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2개로만 해보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2개로만 해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작업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의 포폴에다 적용을 해달라고요. 디자인에도 그러면 애초에부터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설계 과정에 지금 와이어프레임하고 스토리보드 작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걔가 다 설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다음 봅니다. 자, 리스트와 카드 뷰까지 했고 이제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만들었고 디자인 다시 한번 보죠. 자, 디자인에서 이제 이 부분 할 건데, 이 부분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만들었던 이하고 똑같다고요. 그죠? 그대로 카피해 와서 다 버리고 타이틀 하나만 남기고 사진 하나 남기고 여기에 카테고리 했던 거에 링크만 남기면 리스트가 금방 확인이 된다고요. 저 클래스명을 그대로 카피해 와야 앞서서 만들었던 CSS 여기에 색깔, 모서리 둥근 정도, 배경 색깔, 모서리 둥근 정도 이것들이 그대로 다 올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짤 거니까 지금 HTML을. 자, 메인 안에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리스트 하나의 모양이 얘하고 똑같다랍니다. 그러면 리스트 페이지에 가볼게요. 자, 기존에도 우리가 지금 인덱스를 그대로 카피해서 왔으니까 이게 그대로 돼 있을 거고 이름만 살짝 바꾸면 되겠네요. 여기에 product, latest product라고 되어 있는 걸 product의 list라고 해서, 아니면 지금 이 페이지가 아까 뭐였죠? 그냥 product list라고 할게요. product의 list라고 클래스명을 바꾸겠습니다. 클래스명을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하나하나마다의 아이템 번호는 그냥 둬도 됩니다. 그냥 둬도 되고, 그 다음에 헤더 이미지, 헤더 안에 이미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에요. 지금 리스트 페이지에서 우리 그대로 카피했으니까 우린 여기 이미지가 없죠. 옆 페이지에서는 제목만 있으니까 이미지를 지우도록 할게요. 이미지 지우시고, 타이틀도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2개로 굳이 얘도 하나만 지우죠. 되도록이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목만 바꿔볼까 합니다. 제목 바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척의 부츠라고 바꿀게요. 네, 똑같군요. 똑같았네요. 자, 그 다음에 사진 하나만 있어요. 밑에 내려와 봅니다. 패널의 컨텐트에는 사진만 있다고요. 근데 그 사진이 우리가 모바일에서 잡았던 거, 인덱스 페이지에서 잡았던 스타일과 똑같이 나오면 돼요. 이미지가 없으면 no 이미지 얘가 나오고,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고요. 대신 패러그래프가 없죠? 패러그래프 지웁니다. 이렇게 하고요.
푸터 부분 볼게요. 푸터 부분에 기존에는 왼쪽에 링크 두 개가 있었지만 하트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만 있습니까? 요거 링크 하나만 있다고요. 링크 하나만 남기고 지우면 되겠어요. 요거 하나만 남기고 지우면 되겠다고요. 카테고리라는 클래스명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두도록 할게요. 지우시고 오른쪽에 찜하기도 없지요. 지웁니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A 태그로 해서 잠깐만요. 얘가 클릭이 되는 버전인가? 얘가 클릭이 될 필요가 없죠. 가격이니까 그냥 스팸 태그로 바꿀게요. 글씨 바꿉니다. 편의상 그냥 글씨는 다 똑같이 쓸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미지 없어졌고 H2 하나만 남았고요. 패널의 컨텐트 안에는 그대로 썼습니다. 패러그래프 하나만 사라진 거예요. 푸터 안에는 스팸 태그에서 요거 하나만 남아 있다고요. 리스트 하나의 구조는 화면과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6개 정도 할게요. 이게 세로로 길어서 스크롤이 되는 게 이게 리스트 뷰로 나오면 리스트 뷰로 가볼까요? 리스트를 배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최소 6개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지금 리스트 하나를 그대로 카피해서 6개로 늘릴게요. 뒤에 리스트들은 다 버리고 리스트 하나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거 아이디 바꾸셔야 돼요. 좀 이따가 바꿀 거고 6개 둘, 셋, 넷, 다섯, 6개 할게요. 리스트들을 6개로 늘렸습니다. 각각의 프로덕트의 아이디는 다 바꾸실게요. 2, 3, 4, 5, 6, 7이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할게요. 리스트 하나의 구조를 카피해서 저는 7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HTML 다 된 겁니다. HTML 됐으니까 브라우저 화면에서 일단 리스트 HTML을 확인을 해 볼까요? 자, 리스트 HTML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CSS를 잡아 보도록 하죠. CSS 일단은 어디에 CSS를 먼저 잡아 주시냐면 헤더의 CSS를 잡아 주시겠습니다. 헤더의 모양새는 화면과 같답니다. 여기 제가 박스 친 이 부분에 CSS를 잡아 주세요. 여기에서 이 백그라운드 레티나 이미지가 반영되게끔 CSS를 잡아 주세요. 이거 배경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여기 안에서 얘가 왼쪽 끝에 있고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왼쪽 끝에 있고 얘가 오른쪽 끝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HTML 짤 때 얘를 두 개를 안 묶었어요. 우리가 지금 왼쪽 끝에 붙고 오른쪽 끝에 붙는 건 스페이스 비트윈을 쓰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개일 때 스페이스 비트윈을 쓰면 얘가 끝에 얘가 가운데 얘가 오른쪽 끝에 있지 얘가 이쪽에 붙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HTML 좀 고칠게요. 그러고 보니까 위에 얘가 요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있어야 그래야 스페이스 비트를 쓰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지? 헤더의 프로파일이라고 하자. 프로파일. 헤더의 프로파일이라고 하고 그 안에 얘를 넣을게요.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면 이 서브 헤더의 DESC에서 스페이스 비트인 하면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야 CSS 잡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헤더의 서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헤더의 스타일을 잡아 달래요. 일단은 고100이라는 얘가 왼쪽 중앙에 오도록 CSS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얘한테 유지되던 CSS는 그대로 살리되 요거한테만 적용되는 리스트 HTML만 적용되는 CSS를 짜볼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를 앱솔루트로 처리하면 얘가 온전하게 자리를 잘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보죠. 여기에 goback이라는 클래스명으로 있으니까 CSS에서 누구의 스타일하고 똑같이 잡으면 되냐면 인덱스 페이지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스타일 잡은 게 있습니까? 인덱스 페이지에서 얘한테 스타일 잡았던 거랑 똑같다고요. 요거 토글이랑. 그러니까 토글에 했던 CSS를 확인을 해보면 검사해서 보면 몇 번째 라인에 172번의 라인에 했던 얘랑 완벽하게 똑같단 말이죠. 요거랑 그대로 카피했어요. 카피해 와서 토글 대신 뭐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go back이라고 하면 되겠죠. 리스트 페이지에 CSS에 가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얘가 누구라고요? 잠깐만요. 메인의 헤더라는 클래스명으로 있나요? 맞군요. 메인의 헤더에서 누구 클래스명 goback입니다. 얘 스타일이라고요. 똑같이 해서 줬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위치가 똑같이 잡혀 있겠죠? 자, 얘랑 똑같으니까 이걸 그대로 다시 써줄 필요 없이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172번에 가서 묻어서 쓰겠습니다. 여기 서치가 아니라 토글에다가 묻어서 쓸 거예요. 이렇게. 이게 똑같은데 아래 다시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묻어서 쓰겠습니다. 콤마 해서 이어서 썼어요. 172번 라인쯤에 가서 기존의 토글과 똑같은 스타일이니까 너도 얘도 이속성이라고 해서 묻어서 쓰겠습니다. 같이 그룹화해서 쓰겠다고요. 됐습니까? 똑같은 거 밑에 다시 쓰실 필요가 없다고요. 위치가 바뀌면 얘도 바꾸고 저 밑에 우리가 지금 새로 상상한 것도 바꾸실 겁니까? 일을 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내려올게요. 그러니까 얘를 쓸 필요가 없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네.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의 스타일 적어 볼게요. 이 부분에서 HTML 리스트 HTML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헤더의 프로파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얘랑 얘가 왼쪽에 가 얘가 오른쪽으로 가 라고 해야 되니까 서브 헤더의 DESC라는 이 클래스명 안에 이 두 개는 양쪽에 붙여 라고 해서 얘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between 하면 되겠다고요. 쓰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justify content 해서 스페이스 between 하겠다고요. 그럼 딱 두 개가 양옆으로 쫙 해서 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배치가 됐고 배경색과 아래쪽에 섀도우는 헤더에다 넣을 거예요. 앞에 있던 얘한테도 섀도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지나쳤으니까 일단 배경 색깔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포토샵 가볼게요. 얘 배경 색깔이 뭐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흰색인 건지 확인 좀 해볼게요. 흰색이고요. 온 김에 드롭 섀도우 확인할게요. 아래쪽으로 1픽셀에 22%가 있습니다. 블럭 값은 2고요. 이게 누구의 스타일입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를 헤더로 봤으니까 헤더의 아래에 섀도우로 넣으면 되겠다고요. 넣겠습니다. 위에 헤더에 가서 메인 헤더에 가서 작성하겠습니다. 메인 헤더 얘한테 가서 아래쪽에 섀도우가 있었다고요. 154번 라인쯤에 가서 박스 섀도우를 넣자고요. 박스 섀도우를
아래쪽으로 보니까 X축은 없고 아래쪽이 1픽셀 있었고 블럭값이 2픽셀 있었고 RGBA 해서 검은색에 22%가 있었어요. 메인 헤더에 아래쪽으로 섀도우가 이렇게 살짝 있었다고요. 브라우저 화면 보면 섀도우 여기 살짝 나왔죠? 자, 섀도우가 나왔으면 이거 요 녀석의 배경 처리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림자 넣으셨습니까? 내려옵니다. 다시 리스트에 가서 백그라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 흰색. 자, 이렇게 흰색의 백그라운드 넣어줬고, 자, 이거 안에서 얘가 스페이스 비트윈에서 양옆에 붙이는 거 플러스 디자인을 보면 이게 여기에 센터에 있단 말이죠. 여기 안에서 세로 기준으로 다 센터에 있으니까 align items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할게요.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센터로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가 두 개 묶었으니까 두 개 묶은 거 안에서 또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이라고 해서 여기 왼쪽에 묶고 있는 녀석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게요. HTML로 보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게 얘도 왼쪽 얘가 오른쪽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요. 헤더의 프로파일에 가서 확인 좀 해볼게요. 헤더의 프로파일에다가 우리가 이미 CSS를 잡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볼게요. 헤더의 프로파일에는 일을 시킨 적이 없군요. 그러면 스타일을 잡지요. 여기 안에 있는 게 가로 배열 되는 거니까 요 가로 배열 되게끔 얘한테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또 쓰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로 배열이 되었습니다. 위아래 패딩을 살짝 줘야 되겠네요. 센터로 하는 거는 센터로 하는 거지만 이미지 위아래에 공백이 전혀 없어요. 공백 좀 확인 좀 할게요. 한 칸 정도의 공백이 있어 보이는군요. 얘한테 가서 패딩을 넣을게요. 양옆에 패딩은 없어도 되는 건가? 다시 디자인 좀 볼게요. 디자인을 보니까 양옆에도 패딩이 한 줄, 두 칸 정도 있군요. 오른쪽에 전체 화면에 브라우저 볼게요. 우린 딱 붙어 있는데 그러면 패딩을 사방으로 8픽셀을 주겠습니다. 얘한테 또 8픽셀 더 주면 되니까 얘한테 가서 패딩을 8픽셀을 줄게요. 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우리가 가로로 두 개를 지금 플렉스를 써서 가로 배열을 한 거 아닙니까? 얘한테다가 플렉스를 써서 얘가 가로 배열이 되라고 했는데 이 높이 안에서 센터에 없으니까 이것도 센터에 맞출게요. 헤더의 프로파일에 가서 Align Item Center 넣겠습니다. 해서 요게 이렇게 센터에 오게끔 하겠다고요. 색깔 주지요. 크리스 오설리반과 라스트 업데이트 2R 서버의 색깔을 주겠습니다. 프로파일 안에 누굽니까? HTML 보면 타이틀스 안에 H2와 H3의 스타일을 잡을게요. H2 H3 스타일 잡읍시다. 폰트 사이즈와 색깔 확인해서 올게요. 검은색에 14, 검은색이 아니네. 색깔 지정하고요. 미디엄 칼라 확인했고요. 미디엄 500이 먹을라나 안 먹을라나 모르겠네. 넣어볼게요.
400과 500의 차이가 있나 볼게요. 이거 우리가 로드를 안 해서 아마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600은 너무 크고 그냥 노멀로 갈게요. 다음 H3 봅니다. 11에 갈라 있고요. 위에 한 칸 정도의 여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 너무 많은데. 네, 잡아주고 왼쪽에도 여백이 있군요. 왼쪽에 여백 줄게요. 한 칸 정도 떠온 걸로 보이니까 한 칸 정도 떨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의 스타일을 잡아 주었고요. 자, 얘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건 아마도 저 오른쪽에 리스트와 카드 뷰의 버튼의 스타일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스타일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이미지를 만들 때도 확인을 했던 거지만 크기가 달라요. 크기는 공통으로 못 잡을 거예요. 둘 다 A 태그로 되어 있고 둘 다 어떤 이미지를 쓴대요?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요 리스트 뷰의 아이콘의 png 파일을 쓴대요. 누가? 리스트 안에 리스트 토글 안에 A들이 둘 다 똑같은 배경을 쓴다고요. 리스트 토글 안에 A라고 클래스명을 쓰겠습니다. 공통적인 스타일을 먼저 잡자고요. 크기를 줘야 나올 거니까 디스플레이 잠깐만요. 우리가 얘 부모한테 가서 지금 화면 좀 볼까요? 그냥 글씨니까 가운데 있으라고 할게요. 플러스를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그냥 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inline 블락으로 줘서 그냥 글씨 속성을 가지되 옆으로 나열이 되라고 하고 백그라운드를 똑같은 걸 쓸게요. URL 해서 이미지스 폴더 안에 이거 더 안 보여.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폴더 안에 리스트의 아이콘, PC 화면에서 쓸 아이콘을 이렇게 지정을 하십니다. 반복이 되지 말아라 까지도 똑같겠고 포지션은 다를 거니까 쓸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똑같은 각각의 크기를 지정할 거고 그 크기 안에다가 2배짜리 이미지를 가둬야 되는 거라고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주겠다고요. 다른 것만 우리가 클래스명을 리스트의 btn, 카드의 btn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거는 걔한테 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어쨌든 얘가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에서는 이미지를 뭘 써야 되는 겁니까? 이 2배짜리 이미지를 써야 되는 거라고요. 바로 밑에다 그냥 쓸게요. 미디어 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웹킷 민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 쓸 겁니다.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가 뭐 이상인 거? 2 이상인 거에서는 얘 배경을 뭐로 쓰라는 겁니까? 2배짜리 이미지를 쓰라는 거라고요. 콕 집어서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얘 짜리가 아니라 누굴 쓰라는 겁니까? 2배짜리 이미지인 얘를 쓰라는 거라고요. 2x의 png를 어디에 각각의 크기는 이제 지정을 할 거니까 그 크기에다가 구겨 넣어라 라고 한 거라고요. 자, 우리가 별도로 클래스명을 뭘 줬습니까? 리스트에 가보면 리스트의 btn, 카드의 btn 이라는 클래스명을 줬어요. 지금 상태에서 일단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둘 다 똑같은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크기를 안 줬기 때문에 크기가 나올 리가 없다고요.
자, 똑같이 안에 글씨는 멀리 버려버려야 되니까 텍스트 인덴트도 쓸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크기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리스트 btn 크기 지정하고 위치 지정해야 되고요. 그대로 카피. 누구도 카드의 btn도 크기를 지정하고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이 파일 열고 위치와 크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화면에 png를 열고 위치와 크기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버튼의 크기부터 봅니다. 리스트의 크기를 보면 여기까지로 보면 되겠군요. 이거에 딱 반일 거니까 46의 반, 23 크기입니다. 32의 23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잠깐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배경을 검은색을 하나 깔아 볼게요. 가이드를 반을 좀 넣어 볼게요. horizontal의 50%. 아, 이미지가 딱 센터가 아니네. 이거 왜 이렇게 잡아놨어? 누가 했긴 제가 했죠. 잘못해놨지. 음, 사이즈를 잡을게요. 정 사이즈 33에 23 1픽셀 정도의 여백반 있게 작성을 해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리스트 아이콘은 크기가 33에 23이랍니다. 위치도 살짝 위로 조금 올라가게끔 잡아볼까 합니다. CSS 가볼게요. 33에 23 33에 23이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위로 살짝 올라가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를 잡았냐면 여기까지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끔 1픽셀 정도 올라가게끔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크기와 위치를 잡아줬고 얘도 잡아야죠. 카드 뷰의 위치와 크기도 잡겠습니다. 포토샵 가볼게요. 이 말입니다. 딱 여기까지로 보면 되겠군요. 26에 23, 26, 23 26, 23이고요. 위치는 그냥 끝쪽입니다. 끝쪽이니까 X축이 100% 답은 0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쪽 끝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위치를 잡았는데 얘들한테다가 다 on이 있으면 위치가 다 바뀌어요. 클래스명 on이 있을 때도 다 넣어놔야 됩니다. 얘한테 클래스명 on이 있을 때 누구도 얘한테도 클래스명 on이 있을 때 우리가 on이라는 클래스명을 jQuery에서 넣어줄 거니까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 on이 있을 때는 위로 올라와서 아래쪽에 파란색이 보여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그냥 100%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100% 아래쪽으로 100%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n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파랗게 나오게끔 둘 중에 어느 쪽에 o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클릭할 때 on이 들락날락 할 거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가 잠깐만요. 뭔 치명적인 실수를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잠깐만 크기가 반영돼 있고 이 사이즈로 지정을 하면 안 되겠네요. 요 크기에다가 다 구겨 넣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이미지 사이즈는 볼게요. 얘 이미지 사이즈는 몇입니까? 80에 46이에요. 80에 46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80에 46 이게 백그라운드 사이즈 좀 가볼게요. 위에 공통으로 잡았던 이 부분에서 잘못했어요. 80
46. 크기는 각각 지정했지? 네, 이렇게 하고 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오케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화면은 이렇습니다. 자, 완료본의 화면을 다시 한번 드리면, 자, 클릭을 해요. 이 부분만 집중하세요. 이 부분만 보시라고요.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얘 다시 클릭하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걸 계속 보겠다는 거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옆에 거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jQuery를 작성해서 여기가 파랗게 들락날락하게 해보십니다. 해야 될 게 뭐랍니까? 원료번을 다시 한번 보면 클릭을 하면 다시 클릭하더라도 얘가 계속 on이어야 되는 거고, 클릭하면 무조건 on이라는 클래스 명만 넣기만 하면 된다고요. 내가 클릭한 거에. 제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무식한 방법으로 먼저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입니까? 리스트 토글 안에 A를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JS에 가서 써볼게요. 별도의 변수는 안 만들고 그냥 바로 써보겠습니다. 리스트의 토글 안에 A를 클릭하면 할 일 함수 찍어봅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일단 무식한 방법은 클릭을 하면 얘한테 어디에 뭐가 있었든지 간에 on이 있었으면 다 빼라라고 해서 remove class 해서 on 하고, 내가 클릭한 것만 그 녀석만 this로 받아와서 걔한테만 add class 해서 on이라는 걸 넣어줘도 된다고요. 화면 한번 볼게요. 해보면 클릭하는데 지금 보면 됐다가 된다 싶었는데 다시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클릭하는 게 링크이기 때문에, 링크에서 얘가 페이지 뒤에 보면 클릭을 해보면 이게 페이지가 새로 고침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새로 고침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얘의 기본 속성을 물고 들어와서 prevent 막는다고요. default 뭐를, 얘의 기본 기능을 막는다고요. 기본 기능을 막고 다시 한번 화면을 해보면 이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클릭해도 무조건 추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다시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토글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답니까? 얘를 한 줄로 내가 클릭한 거에만 오늘 추가하고 이 디스 말고 나머지 형제들에서 siblings라고 해서 나머지 형제들에서는 뭐 한다고요? remove class 해서 오늘 뺀다고요. 이것도 똑같이 잘 되고 있겠죠. 클릭 해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러분, 클래스명을 jQuery에서 컨트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복잡한 일들을 jQuery에서 하는 게 아니라 CSS에서 미리 다 설계를 해놓고 jQuery에서는 특정 클래스명만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컨트롤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jQuery에서 클래스명을 컨트롤하는 건 다 하셔야 된다고요. 네 가지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숙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열일은 다 CSS에서 미리 다 하게 해놓으시는 거라고요. 클래스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분명하게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jQuery에선 얘만 알아도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요.